기저핵의 모양을 보면 달걀을 눕혀놓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고요. 거기에 도관을 넣어서 기저핵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달걀의 옆으로 길게 카테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흡인 횟수도 조금 더 적을 수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뇌혈관 파트의 부교수 김장훈입니다. 기저핵 뇌출혈에서, 뇌출혈은 뇌에 피가 났다는 뜻이고요. 기저는 뇌의 바닥 부분을 얘기하고, 핵은 뇌세포 중에 핵이 뭉쳐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뇌가 있을 때 가장 안쪽 기저핵이라는 곳에 뇌출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뇌 표면 쪽에 발생한 뇌출혈보다 기저핵 뇌출혈이 대개는 신경학적으로 좀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 신경들은 이렇게 회로를 형성을 하면서 신경 다발들이 주로 이 기저핵 부위를 많이 지나가는데, 그 다발들의 부위에 출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반신마비 그리고 의식저하 같은 증상을 금방 동반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두술, 머리를 열고 직접 뇌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대규모 다기관 스터디에서 뇌출혈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약물 치료 대비해서 우월한 효과를 입증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뇌를 크게 열지 않고 조그맣게 구멍을 내고 거길로 카테터를 넣어서 피를 뽑아주고, 그 카테터에 약을 써가지고 피를 녹여서 추가적으로 뽑아주고 하는 최소 침습 수술로 조금 더 결과가 좋게 나와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코커스 포인트라고 하는, 코커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는 포인트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종 흡인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마의 한쪽 위쪽 조금 바깥쪽에 요런 데 이제 위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절개를 하고 구멍을 내서 카테터를 넣고 이제 뽑아주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코커스 포인트는 사실은 100년 전에 뇌실을 접근하기 위해서, 뇌실에다가 도관을 넣기 위해서 정한 포인트고, 기저핵이라고 하는 거는 뇌실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핵을 이제 코커스 포인트로 넣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쓴 내용은 SOK라고 돼 있어서 영어로는 스프라 오비탈 키홀이라고 하는데, 스프라라고 하는 거는 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오빗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안화상, 눈보다 조금 더 위에, 거기에 키홀이라 그래서 열쇠구멍을 내서 거길로 접근을 한다는 뜻이고, 안화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눈썹에 있는 데를 조그맣게 절개를 해서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고요. 거기에 도관을 넣어서 기저핵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저핵의 모양을 보면 달걀을 생각하면 되는데, 달걀을 눕혀놓은 모양입니다. 포커스 포인트는 아까 제가 이제 이마 위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마 위쪽에서 이렇게 카테터를 넣게 됩니다. 수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달걀의 짧은 길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안화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달걀의 옆으로 길게 카테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흡인 횟수도 조금 더 적을 수가 있고, 또 카테터의 이 혈종 내에 위치하는 거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흡인율이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조금 더 이득이 있어서 기존의 수술법과 안화상 접근법을 비교해가지고 이번에 논문을 썼습니다. 연구는 두 가지로 증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임상 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포커스 포인트로 했던 환자들과 안화상 접근법으로 했던 환자들을 혈종의 양이나 환자의 상태나 이런 거를 비슷하게 매칭을 해서 1대1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안화상 접근법 혈종의 흡인율이 한 1.5배 정도 더 좋았고, 그리고 6개월째에 자기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의 비율이 2배 정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임상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혈종의 흡입률을 예측을 한 시뮬레이션 기법이고, 두 접근법의 차이를 비교했더니 남는 혈종의 비율이 기존의 것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혈종의 흡입률이 훨씬 좋았던 거를 컴퓨터로 증명을 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환자가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출혈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발생을 하는 순간 신경학적인 마비, 의식저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발생하는 순간 워낙에 치명적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안화상 접근법으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회복 기간도 조금 더 빠르고요. 중환자실에 재원하는 일수도 조금 더 적고 재활 치료를 들어가는 일자도 조금 더 빠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치료를 하는 질환이 첫 번째는 뇌출혈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뇌동맥류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뇌출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뇌출혈은 개두술에서 지금 최소침습 수술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최소침습 수술은 근데 이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접근이 제일 좋을지, 어떤 경로가 제일 좋을지, 카테터는 어떻게 위치를 할지, 압력은 어떻게 줄지, 그리고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치료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침습 기법에 있어서의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동맥류라고 하는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포학적인 접근을 해서 뇌동맥류의 병태 생리를 규명하려는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뇌동맥류가 생겨나는 원인이 혈류 역학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혈류 역학을 분석하고 치료에도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혈류 역학 분석을 이용하면. 그래서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대 안암병원 연구중심병원입니다. 근데 연구중심병원이라고 하는 게 같은 질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좋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거를 임상적으로 기계공학과랑 한번 협업을 해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로 검증을 하면서 조금 더 환자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